형철 씨, 네. 나는 내가 리버풀 팬이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 기타 이긴 거에 대한 기분은 좋고. 아, 그것도 있고. 클럽의 마지막 시즌 예. 선수들이 좀 열심히 뛴다는 게 많이 느껴지고 또 하나 코너 브래들리에 잘할 줄은 알았는데 예. 사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 잘하긴 저는 해요. 오늘 진짜 예. 경기 보면서 골 이런 것 때문에 놀란 거보다 마지막에 교체되는데 브래들리랑 조고메즈가 나가. 아. 근데 로버터슨이랑 아놀드가 아놀드가 들어와. 맞아. 근데 이미 리버풀 첼시 경기는 네. 리버풀 쪽으로 많이 갔어. 나 그렇죠. 거기서 진짜 헛웃음이 나오는 거야. 마지막에 이제 메칼리스터가 무릎 쪽을 잠깐 네. 타박을 당했던 것 같아요. 다시 일어나긴 했지만 그때 좀 가슴이 철렁했을 뿐이지. 맞아요. 어떤 상황이 번지건 스쿼드 뎁스가 뒤에도 두터운 편이라 그때 대응과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그 스쿼드 뎁스의 가장 큰 약간 불안점이었던 이 수비 쪽에서 네. 조고메스가 계속 멀티로 잘해주고 있고 브래들리가 데뷔골도 기록했죠 오늘. 오늘 데뷔골이었죠. 예.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살라가 요즘에 이제 없잖아요. 네, 맞아요. 부상 때문에 예. 네이션스컵 차출도 있었지만 예. 살라가 없는 동안에 오른쪽 윙 자리에 서는 선수가 이제 조타인데 조타가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살라였으면 아마 살라가 폭을 벌려서 오른쪽 공격을 살라가 좀 더 측면에서 많이 이끌었을 거예요. 근데 살라가 없고 조타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 오버래핑을 이제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네. 브래들리가 그걸 해주고 있기 때문에 브래들리의 이 성장과 지금 활약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살라를 대체하는 느낌도 그 영향도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살라를 리버풀에서 대체한다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 그게 지금 유수 출신 풀백이 아놀드도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주고 있다. 이거는 네.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이 빨간색 옷 약간 의도해서 입고 온 건가요? 리버풀을 떠오르게? 그러면 그 기준이면 어제 바레인 일본 때 제가 바레인을 그래요? 입은 건데 그건 아니군요. 같은 옷이잖아요. 예. 네, 그냥 이랬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네. 아무튼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상대인 첼시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네. 더 기분 좋을 것 같고 일단 경기 초반부터 경기 좀 어떻게 봤는지부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역시 리버풀이 강한 압박.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첼시는 그 볼을 뺏은 다음에 빠르게 리버풀 진영으로 볼을 보내는 방식으로 되게 템포 빠르게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첼시도 롱패스로 역습으로 나름 준비를 좀 했던 모습은 있었다고 봤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네. 리버풀의 압박이나 전체적인 선수들의 능력들 아무래도 지금 첼시보다는 조금 우위에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 경기 분위기는 리버풀이 좀 주도를 했고요. 누네스가 사실 좀 많이 얘기거리 남겼죠. 골대 4번 맞췄죠 오늘. 네. 그렇죠. 그리고 공 잡으면 일단 무조건 때리고 봤어요. 네. 누네스가 그 약간 맘먹고 나온 느낌? 근데 이상하게 누네스는 이렇게 맘먹고 나면 골을 못 넣어요. 초반에 누네즈 막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난 괜찮았는데 분위기. 근데 누네스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네. 약간 뭐랄까 최근에 되게 흐름이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만큼은 이상하게 골운이 안 따랐고 다른 건 뭐 사실 골대 맞고 이런 거는 요즘에 활약도 좋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다만 페널티킥 실축은 그게 좀 오게 튀었죠. 그런 거 딱 누네즈 입장에서도 골대 맞은 거는 별개로 딱 골 넣으면 막 분위기도 올라가고 그 다음 경기도 좀 기대가 되고 할 텐데 그런 상승세를 타지 못한 거는 좀 아쉬울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시 부상에서 돌아온 이 노리치전에 복귀전을 치르고 오늘 이제 리그 복귀전이었는데 소보슬라이가 네. 이번에 헤더골도 넣었지만 확실히 몸놀림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소보슬라이는 그간 좀 많이 뛰긴 했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루이스 디아스도 확실히 전반기 때 너무 안 좋았던 것에 비하면 요즘에는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다. 그래요.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오르고 있고 브래들리 선수가 결국 이제 오늘 리버풀 전술의 핵심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브래들리가 오버래핑을 집중하고 왼쪽 풀백의 조고메스는 아래에서 중앙에서 빌드업과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브래들리의 전진을 통해서 조타, 누네스, 루이스 디아스까지 이 3톱의 공격진의 동선이 새로 잡히게 되고 이 구조가 전반적으로 살라가 없는 상황에서 리버풀의 오른쪽 공격에 새로운 체계를 만들기 때문에 네. 거기서 측면 플레이 브래들리가 요즘에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맞아요. 잘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리버풀이 살라가 없는 상황에서도 오른쪽 공격을 잘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고 여기에 또 소보슬라이까지 잘 기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 뭐 형철이가 루이스 디아스 올라오고 있다, 소보슬라이 오늘 리그 복귀했는데 잘하고 있다 요 얘기를 딱 들으니까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도 전반기의 문제점, 전반기 막판의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부분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네. 이제 뎁스까지 두텁기 네, 때문에 맞아요. 계속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만 전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죠? 선제골 들어가기 전에 네. 반다이크하고 갤러거의 그 충돌 장면이 네네네네. 있었어요. 그리고 후반전에 이제 은쿤쿠가 교체 투입이 됐을 때 반다이크하고 은쿤쿠 이제 충돌 장면도 있었죠. 저는 두 상황 다 주심이 포이티언이어서 포이티언이는 원래 잉글랜드 주심들 중에서도 되게 관대하고 못 보기로 유명한 주심이에요. 맞아요. 그거는 뭐 아마 첼시 팬분들도
동감을 하실 텐데 이름 알고 있는 심판 특히나 폴 티언이 우리가 너무 네. 많이 봤잖아 경기를. 근데 그걸 고려해도 예. 저는 그 반다이크 두 번의 상황은 첼시가 항의할 만한 장면이다. 거기서 만약에 첫 번째 상황에서 반다이크가 갤러거에게 그 접촉이 일어난 부분 그게 발이 아예 가만히 있었다면 페널티킥이 아니었겠지만 네.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그게 의도적으로 갤러거를 수비하기 위함이건 아니건 간에 발의 동작에 의해서 달라진 동작이 갤러거 쪽으로 따라갔고 거기서 갤러거가 접촉이 발생돼서 넘어졌거든요. 네네네. 이거는 페널티킥 불어도 할 말이 없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페널티킥이 불어졌으면 경기 분위기는 사뭇 달랐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첼시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서 느낄 수 있는 아쉬움이 저는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는 포체티노에게 느끼는 아쉬움인데 지금 이제 부상자들이 뭐 속속히 돌아오고 있죠. 1월 초부터 봤을 때 뭐 치렐도 돌아오고 뭐 은쿤쿠도 돌아오고 지금 추크메카도 돌아와서 뛰고 있고 하는데 네. 근데 첼시가 지금 막 정예 멤버를 짜맞추고 있는 과정인 건 알겠으나 오늘 경기에서 되게 많이 보인 플레이가 뭐냐면요. 측면으로 일단 볼이 가요. 근데 측면으로 볼이 가는데 넓게 벌려서 있는 뭐 스털링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마두에케 선발로 나왔던 이런 선수들이 넓게 볼을 잡아요. 요즘 축구가 넓게 서 있는 선수가 볼을 잡으면 주위에 다른 선수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해주고 조력을 해줘야 되는데 측면에 볼 잡잖아요. 그 선수들이 1대1 치느라 바빠요. 왜냐? 주위에 도와주는 움직임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측면에 서는 선수들, 볼 가진 선수들이 1대1의 강제가 되다 보니까 그냥 계속 개인 돌파만 막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나쁜 전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되는 날에는 사실 그것도 충분히 좋은 전술인데 안 되면은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수정이 비단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한동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첼시 팬들 입장에서도 이것만 고집하는 건 포체티노 감독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답함을 느끼죠. 카이세도는 일단 당연히 후방에 고정돼 있고 엔소랑 갤러거가 번갈아 가면서 빌드업 보조해 주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둘 다 그냥 빌드업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 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측면 자원들이 그냥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전문 톱 자원 뭔가 해결사의 부재까지 좀 아쉬웠던 첼시인데 그래도 후반에 들어왔던 은쿤쿠가 돌아오자 교체 투입됐던 은쿤쿠가 바로 골을 넣었는데 그 골은 사실 전 개인 기술에 의한 골이었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맞아요. 은쿤쿠 그리고 또 추크레메카까지 괜찮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귀스토가 들어왔던 후반이 전반보다 더 나았던 것 같아요. 후반 전반전에 이제 디사시가 오른쪽 센터백이었지만 사실상 풀백처럼 뛰고 그리고 마두에케가 이제 오른쪽 폭을 벌리는 역할이었는데 3-1-3-3 첼시가 공격시 변형되는 구조로 봤을 때는 오른쪽 후방엔 디사시가 있고 오른쪽 가장 넓은 공간엔 마두에케가 있는 거였거든요. 둘 간의 간격이 너무 넓었어요. 그래서 대처가 안 되는 느낌이었다면 후반에는 그래도 귀스토가 올라갔고 내려가고 이런 역할들을 해줌으로써 디사시가 오른쪽 측면에 후방을 봤던 것과는 전반보다는 좀 더 나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은쿤쿠 추크메카가 있을 때 이제 베스트 조합을 첼시가 좀 빠르게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지금은 좀 과도기에 놓여 있다고 보이지만 이걸 빠르게 정립을 해야 전반기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후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첼시 경기 보면서 그 은쿤쿠가 확실히 공격에서는 코어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잘하긴 해요. 맞아요. 그 은쿤쿠 프리미어리그 이제 첫 번째 경기 때도 이제 프리시즌 때 부상이 있어가지고 계속 못 나오다가 이제 연말에 나온 거잖아요. 울브스전에 나오고 있죠. 연말인지 연초인지 좀 헷갈리는데 연말이었어요. 딱 그때 나왔을 때 얘는 다르다. 진짜. 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받쳐줄 수 있는 확실한 넘버 9이 있다면 양쪽 윙 중에서 확실하게 드리블 돌파나 은쿤쿠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패스까지 되는 선수 하나만 있다면 첼시 공격 진짜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은쿤쿠가 앞으로 좀 중심을 쥐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리버풀의 경우는 이제 코너 브래들리의 지속된 성장 이거는 진짜 보탬이 아마 남은 일정에서도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그 미드필더 뭐 소보슬라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좀 계속 좋아질 거라는 가정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커티스 존스도 무조건 주전으로 뛰어야 되고 커전도 좋죠. 진짜 잘해요. 근데 이렇게 브래들리 잘하면 풀백 브래들리 박아두고 그냥 아놀드 미드필더 써버리고 이런 것도 나는 될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물론 아직 브래들리의 그 풀럼하고의 카라바오컵 경기를 봤을 때 아직 수비가 완전 안정적이라 말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수비도 본머스전이나 오늘 경기도 잘하긴 했어요. 다만 이제 그래도 아놀드의 그 능력은 또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놀드 로버슨이 결국은 또 좌우를 보게 될 것이고 경기 중에 미드필더의 교체가 뭔가 변화나 강화가 필요할 때 아놀드를 중원 시프트 딱 돌리고 브래들리가 오버래핑을 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또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브래들리의 성장은 리버풀의 위기관리 능력을 더 보완해 줄 것이고 살라의 부재 혹은 뭐 아놀드의 중앙을 써야 되는 상황이 강제가 됐을 때 중원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 강제됐을 때 뭐 수비 뎁스가 문제됐을 때 브래들리로 인해서 다 대처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진짜 참
좋은 어떤 타이밍에 성장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아시안컵 이제 오후 저녁 네. 그리고 이제 뭐 1시 뭐 늦은 시간이긴 했지만 막 4시 5시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아시안컵 이렇게 쭉 보다가 4시 5시 프리미어리그 또 보니까 템포랑 다르긴 다르더라. 다르긴 달라요, 진짜. 네. 프리미어리그 재밌긴 해요. 재밌죠. 예. 네. 오늘 새벽에 보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리버풀 팬들 축하드리고 첼시 팬들 네. 뭐 은쿵쿠 잘하고 계속 이제 좋아질 선수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응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